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 ENG는 거의 1세대 이 반도체 제도 장비 쪽, 그러니까 장비라기보다는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제조하는 이 클린룸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랑 거래를 해왔고요. 그래서 거의 1세대이다시피 하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면 이 신성 ENG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신성 ENG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신규 사업으로 벌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드라이룸이라는 이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이 배터리를 만드는 그 공장에 꼭 필요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 드라이룸 공사가 수주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공사들이 대부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이라고 준비해서 거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부은 부분에서 좀 그 결과가 아웃풋이 적었고, 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이 평택 2공장, 2단계 공장, 이게 이제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반도체 공장 2단계를 공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이 평택 반도체 공장 자체가 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데, 이거와 더 큰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 중복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그 중복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계획했던 평택 2단계 공사를 일단 올스톱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2단계 공사의 큰 부분은 이 신성 ENG가 수주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 재개를 생각하고 스탠바이를 다 해놨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견돼 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 신성 ENG는 큰 사업적인 차질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작년 연말에 이 윤석열이 불법 쿠데타죠.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인데, 이 불법 계엄령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아주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지만 평택 2단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 자체로 좌절될 위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참여를 선언을 하고 관련된 부지를 인수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들어선다는 건 이 좀 의미가 다르죠. 왜냐면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그만큼의 에너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상당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원전, 소형 모듈형 원전이죠. SMR이라는 그걸 선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이 SMR의 위험 반경, 즉 사고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이 용인에 설치된 이 SMR의 위험 반경 안에 서울의 강남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이 서울 강남이 어떠한 이런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강남 땅값을 크게 폭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전이 아니라 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공장을 지어야지, 여기다가 대규모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또 이런 원전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하면 2050 탄소제로 정책은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작년에 신성 ENG 실적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광 쪽도 전체 매출액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은 지난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 정부의, 그러니까 전 정부인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같은 것으로
이 태양광 사업 전체를 그냥 매도해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뭐 자구이로 하면 압수수색할 정도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아예 금융권들은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런 걸 대출해줬다가 검찰이 은행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걸떠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할 길이 요원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도 이미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실기하면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관련 부처에서는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들도 슬금슬금 아리백 투자에 대한 준비를 좀 해왔었고, 그러다가 12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예산들을 책정하고 실제 액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아리백, 특히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가 본물처럼 쏟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백 투자의 수혜를 신성 ENG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수준은 이 반도체 크린 환경이라고 해서 반도체 쪽 제조하는 크린룸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드라이룸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사업부를 말하는 건데, 수주가 3,893억에 실제 매출은 5,877억을 했고 영업이익은 101억을 할 만큼 그래도 수익성이 좀 괜찮은, 그렇게 이제 보여준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하지만 재생사업 쪽은, 재생에너지 쪽은 수주는 700억을 했지만 실제 매출은 506억밖에 못했고 영업손실을 14억 정도 발생을 시켰죠. 그런데 올해는 이 재생에너지 쪽이 꽤 큰 매출 성장과 영업 그 순이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누계로 봤을 때 매출액은 5,834억으로 전년도 4,215억보다는 훨씬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 13억에서 흑자 53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만 재작년에 122억, 작년에는 118억을 나타내서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단기 순손실에서 118억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다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 최대주 간의 이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이 신성 ENG는 그 차녀인 이지선 대표가 물려받게 된, 그 나름대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 신성 ENG 그룹의 핵심 회사인 신성 ENG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완근 회장은 완전히 뒤로 후손으로 물러나고 지분만 7.15%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완근 회장은 이 장녀에게는 신성 CS를, 그 다음에 차녀에게는 주력회사인 신성 ENG를, 그 다음에 장남에게는 우리기술 투자인을 이제 물려주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상속, 그러니까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구도는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ASM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화성에다가 신공장을 건설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클린룸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올해 7월 23일 날 끝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이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공단마다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하게 되는데, 산업단지 지붕에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금 71억을 요번에 이제 또 수령할 예정인데요. 이게 내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 일반적인 아리백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K 아리백 사업은 그동안 한 3년 동안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아주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올해 특히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수혜를 신성 ENG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신성 ENG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에 지난해 그 실적 과거 부실을 다 반영한 그 1,030원의 주가를 찍었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슬금슬금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기마다 실적이 이제 공개될 텐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면 이 신성이 엔진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반도체 쪽 크린룸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연이어 시작이 다시 재개되고 이 전기차 분야에서 드라이룸도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고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서는 아리백 투자가 대기업들이 나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 ENG의 모든 사업 분야가 흑자 쪽, 즉 실적을 내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때에 따라서는 실적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ENG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림을 이제 끝낼 그런 시장이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